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서 계속 초반부터 중반까지 올라오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KNN 부산 방송의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연고지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팀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무슨 얘기했었죠? 그게 사실은 2019년 여름에 열렸던 서머 매치에 참여했던 팀들 중에 고려했던 팀이 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고려 수준에서 끝났다로 저희가 정리했었죠. 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급진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죠. 일단 기사가 나온 건 월요일 저녁에 예. 최초에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KNN 그 당시 지난주 보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OK저축은행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다. 그래서 뭐 부산 출신 배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소외받던 부산 경남 지역에도 이제 프로배구가 열린다로 이제 기사가 났고, 사실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과거에서 멈췄다라고 했지만 찝찝하잖아요. 네. 취재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뒤취재를 했죠. 이게 뭔가? 라고 했더니 걸렸어. 걸렸어. 그래서 신나게 취재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기사를 다 써놨어요. 이미. 화요일 날 아침에 기사를 내려고 기사를 잔뜩 써놨어요. 근데 연합한테 물 먹었구나. 근데 월요일 밤에 네.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먹었고, 네. 정확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OK저축은행이 안산시대를 정리하고 부산에서 이번 시즌 이제 25, 26 시즌부터 홈 경기를 치릅니다. 홈 경기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장체육관, 과거 서머 매치가 열렸던 기장체육관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까 계속해서 기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기장이 아닙니다. 네, 기장이 아니고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거기 지하철역이 바로 있고 체육관 옆에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그러니까 시가 확장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지역의 중심에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부산에서 굉장히 그 지역에 힘주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김해 공항 바로 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편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OK가 연고 이전의 가능성을 타진하러 갔을 때 양팔 벌려 환영,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장만 일단 이번 시즌은 경기장만 갑니다. 선수들이 클럽하우스가 용인에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남아있고 홈 경기만 부산에서 하지만 점차적으로 클럽하우스까지 옮겨가서 완전히 지금 뭐 여자부 페파처럼 부산의 홈 경기장과 선수단 클럽하우스까지 다 두는 OK저축은행이 될 거다. 근데 저는 OK저축은행이 정말 배구단 운영에 진심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은 안 썼는데요. OK저축은행이 부산에 지점이 없어요. 그래요? 운영은 이게 우리나라 법상 이렇게 나뉘어 있대요. 그래서 OK저축은행은 서울 수도권에서만 영업을 하는 기업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배구단을 옮기는 건, 어쨌든 우리 V리그가 남자부는 삼성화재, 대전을 연고로 하는 삼성화재 밑으로는 팀이 없고, 여자부도 뭐 광주, 김천, 그러다 보니까 경남 지역은 그냥 아예 없어요. 아주 예전에 한국전력이 잠시 프로 연고지로 초창기 마산을 쓴 적이 있었죠. 출범할 때 마산의 정치적인 이유로 잠깐 홈을 썼던 적이 있는데 바로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팀이 두 자릿수로 초, 중, 고가 다 대학도 있어요. 초, 중, 고 대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배구에서 정작 외면되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 OK저축은행이 깃발 꽂으러 간 거죠. 그러면서 저는 OK저축은행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연고지를 또 옮길 수 있는 배경에는 안산시에서도 사실 안산도 약간 뭐 남정훈 있나요? 남정훈 있으면 좀 댓글 달아라. 네. 안산 출신 남정훈.
없나 봐요. 안산이 원래 OK저축은행에게 해주기로 했던 게 있어요. 그 지금 상덕수체육관 옆에 음악당 같은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가 원래는 선수들이 쓸 수 있는 클럽하우스 자리였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전전시장인가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머매치 때 한번 연고 이전, OK저축은행이 연고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고, 요번에 다시 한번 OK저축은행이 연고 이전,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와라 라고 어떻게 보면 부산이 OK저축은행 배구단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홈 경기장도 여기 쓰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줄게요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산의 배구 팬분들께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부산 경남 지역의 배구 팬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이번 시즌부터 그렇죠. 라고 생각이 되고, OK저축은행도 새로운, 그러니까 10년 넘게 창단하면서부터 안산을 홈 연고지로 썼기 때문에 안산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 그 세월호 기간에 안산시하고 그렇죠. 또 OK저축은행이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연고지 상생 예로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게 좀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만 제2의 창단이라는 각오로 완전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좀 프로배구 인기를 좀 끌어보겠다라고 각오가 남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구포역에서도 열차가 서잖아요. 네. 지하철로 4분밖에 안 걸려요. 두 정거장인가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 강서체육관이 제가 알기로 원래 KCC가 부산으로 가면서도 쓰고 싶어 했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생활체육을 많이 쓰는 경기장이라서 사실 못 쓰고 이제 여자 농구와 함께 이제 사직을 쓰게 됐는데 좀 잘 해결이 됐나 보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게 약간 투표랑도 연결이 되는데 보통은 체육관이 낙후된 지역이 투표에서 이렇게 뭐 어느 한 당을 계속 밀어주는 쪽이 이런 뭐 경기장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덜 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부산은 이례적으로 지금 시장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OK저축은행 배구단이 내려온다면 뭐 표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완전히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OK저축은행 배구단이 내려가면 부산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팀을 모두 갖추는 4대 구기지가 다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배구에 굉장히 열의를 보였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슈퍼챗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넘어가서 지금 바로 다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그이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정한용, 김정우 같은 선수가 아니라 홍동선 선수가 대체 선수로 발탁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그러니까 대표팀에 선수가 들어가고 나가는 건 꼭 뭐 기량만으로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팀 간의 균형적인 뭐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는 감독의 의지보다는 팀과 협회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조율? 조율 협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뭐 정한용, 김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스케줄도 좀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차출을 용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홍동선 선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연고지 이전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거죠. 네, 24일에 이제 이사회가 열리는데 네. 대부분 다른 구단들도 좀 호의적이라는 반응이에요. 사실 이제 멀리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뭐 번거로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산 경남 지역에 배구 열기를 뭐 올린다는 좋은 취지니까 좀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하나 있다. 안산이면 이동거리도 짧고 뭐 숙박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데 부산이면 이동비 또 숙박비 등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반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팀들이 생기면 그냥 배구단 운영하지 마세요. 라고 일갈하라고 오케이 저축은행 관계자한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라미레즈 국대감독은 앞서 이야기에 덧붙여서 리그 경기를 안 본 티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선수들 활용을 그렇게 못했나 보네요. 이게 뭐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는 사실 또 감독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좀 뭐 라미레즈 감독이 직접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랄레스 감독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 감독들을 전임제로 쓴 이유가 리그 경기들을 좀 많이 다 봐라. 보라라고 머물면서. 했던 건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죠. 네.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소식이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전해드리고서 질의응답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배구 웹 예능이 제작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김요한 전 네. 국가대표하고 배구 선수 그러니까 칼시. 어릴 때 배구 선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까지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까지. 네. 그래서 지금 아이돌인데 배구 선수 출신인 거예요. 오. 그래서 한전 경기 때 시구를 한 적이 있죠. 시구도 네. 했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 예능을 봤는데 잘해요. 네. 일반 선수들하고 좀 다르게 일반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배구 실력을 가졌는데 뭐 제목부터 배구를 얼굴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할 정도로 뭐 두 분 다 김유한, 카일 둘 다 잘생겼어요. 잘생긴 선수 그 분들이 나오는 예능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스포츠 클럽이 디비전 리그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KBS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전체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 아까 한성원 아나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일본 같은 모델, 좀 선진화된 뭐 클럽 운영 모델로 이렇게 좀 학생들이 참여하는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승강제를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네. 해서 그런 약간 리그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KBS 스포츠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배구 종목을 선택해 주셨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우리 배구 팬들한테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우리 스앰플에서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좀 회자가 많이 되고 팬들이 많이 생겨야 우리 배구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씨름의 희열 했었을 때 그게 잘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큰 화제였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직전에 씨름 중계 계속 다니고 계속 씨름 중계 갈 때마다 갑자기 무슨 아이돌 팬들처럼 대포 카메라가 씨름장에 막 영암, 경남, 고성 이런데 대포 카메라를 너 여자 씨름 팬들이 준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선수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배구도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김연경 선수가 하는 네. 배구 예능도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많은 관심. 거기서 선수 모집한다 그러던데.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컨셉이 최강야구?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돼서 이제 뭐 갓 은퇴한 선수 아니면 프로에 가지 못한 우리 학생체육 레벨에서 성장했던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한테도 심지어 배구 연맹도 정확한 컨셉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비밀리에 약간 그 김연경 뭐라 그러지 선수는 아니잖아요. 어드바이저께서 전면에 나서서 감독을 맡는 컨셉 정도까지만 알려지고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은 잘 없는데 제가 또 듣는 대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일단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님께서 딱 질의응답 시작하자마자 KB손해보험이 의정부를 떠나서 여자농구에 청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의정부를 떠날까요? 이게 지난해 이제 체육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올 시즌은 큰 문제가 없다면 의정부 체육관으로 복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로 가는 거는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청주의 실내 체육관을 뭐 나눠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네, 어렵습니다. 이게 뭐 WKBL과 코보가 뭐 정말 적극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우리 좀 잘 조율해 보죠라고 하지 않으면
이걸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 11 저분이 지금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하는 내내 계속 복사해서 붙이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는 왜 정민수를 보호 선수로 안 넣었나요? KB가 여태까지 리베로는 정민수가 혼자 해왔는데 왜 버린 거지? 이번 신인 선수 중에 좋은 리베로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FA 시장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호상 선수 보호 명단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보시면 이제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아실 수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KB에서는 이제 레오나르도 감독이 김도훈 선수가 이제 백업이었잖아요 지난 시즌. 좀 리시브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민수 선수를 제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질문까지 제가 했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박주현 아나운서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컷 떠드는 동안 박주현 아나운서 혼자서 외롭게 아저씨들이 떠드는 동안 여러분들의 댓글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어떤 댓글을 올려주셨는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박주현 아나운서가 뭐 하나둘씩 저기 전달을 해주시죠. 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깡이님께서 여자 아나운서분 모르는 이야기에 심심하시죠라고 적어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배구 경기 찾아볼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대표팀 경기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보려면 유료 결제해야 돼요. 뭐 알고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발리볼 얼마? 월드 네, 15,000원 15,000원 결제해야 15,000원? 됩니다. 네. 경기당?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15,000원 투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OK저축은행이 연고지 이전을 하는데 선수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까 계속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연고지 이전 소식은 참 미안한 얘기인데 선수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아 진짜로 선수들 놀랐겠네. 약간 선수들 벙칠 근데 다행히도 OK저축은행에 배구 부산 경남 지역에 연고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어요. 뭐 정성현 선수라든지 전광인 선수라든지. 네. 그래서 뭐 선수들로서도 크게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기대하는 건 어디 뭐 다른 작은 소도시가 아니라 그래도 부산은 서울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 큰 도시 아니냐라는 점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받는 충격이 조금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올 시즌에는 일단 숙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용인에 있는 숙소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동거리 이슈는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홈 경기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숙박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원정이네. 클럽하우스가 부산에 생기기 전까지는 1년 정도는 OK저축은행은 이제 운영비가 더 드는 거죠. 네. 예전에 사실 그런 팀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KB손해보험이 이제 구미에 있을 때는 수원이 숙소인데 구미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전날 내려가서 1박 2일을 하고 올라오고 페퍼저축은행도 광주에 숙소를 마련하기 전엔 그랬었거든요. 홈이 원정이고 원정이 홈이다. 글쎄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권이니까. KB는 한전과의 원정 경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VNL 얘긴데요. 최하위를 하면 VNL 잔류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최하위를 기록하면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아까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VNL에서 이번에 잔류에 탈락하게 된다면 다음번에 VNL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식이 바뀌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챌린저컵이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륙별 챌린저컵 상위권 팀들.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골든 리그와 실버 리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든 리그 상위권 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 FIVB 챌린지컵을 펼쳐서 거기서 우승을 한 한 팀이 승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방식이 네이션스 리그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제배구 연맹 랭킹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몇 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몇 위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내려가면은 복귀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김효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순위 낮은 팀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순위 높은 팀을 상대로 이겨야 돼요. 그렇네. 20위권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8나라니까 최소한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위죠? 30위 후반대. 37위. 네.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복싱처럼 랭킹 10위를 이기면 그렇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올해 강등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아시아 네이션스 리그를 나가겠죠.
거기서 약팀들을 다 뭐 이렇게 뚝갑해가지고 점수를 최대한 쌓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선수권이라든가 이런 대회도 다 우승을 해도 랭킹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처럼 똑같이 레벨업 하려면은 네. 아무리 잡몹 잡아봤자 네. 예, 거기서 거기고 보스를 이겨야 돼요. 보스몹을 잡아야 오는 건데 그래서 보스몹 그런 잡기가 팀들을 지금 계속 이겨나가서 네. 세계 선수권 출전 자격을 얻고 세계 선수권들에서 강팀을 이겨야 복귀 가능성이 그러니까 생깁니다. 솔직히 좀 냉정하게 말하면 FIVB가 그냥 한국한테 야 니네가 이제 더는 여기가 낄 무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판정을 내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슈퍼챗 들어왔습니다. 블루진님 박수 한번 주시죠. OK 외구단의 궁극적인 계획은 천안, 현대, 창원, LG, 썬뱅크, 대구가스공사처럼 연고지 정착을 하려는 건가요? 선수들 출퇴근은 기본이고 훈련 등 훈련 등까지 연고지에서 다. 그러니까 일단 홈 경기장이 당장 다음 시즌부터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를 만들려면 좀 아무래도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부지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부지를 정하고 나면 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경기장은 안산에 또 클럽하우스는 용인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 연수원을 빌려서 네. 그래서 이걸 궁극적으로는 부산으로 옮겨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산 강서체육공원에 보시면 그 K리그 2 부산 아이파크 네. 그 축구단이 클럽하우스를 쓰고 있는 데랑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대를 약간 이렇게 뭐 스포츠 타운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을 이제 좀 컴팩트하게 가서 최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배구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보완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인지 아까 궁금해하셨거든요. 진짜 어렵다. 이건 어렵다. 너무 선뜻 답이 안 나와. 정답은 열심히 잘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게임이라면 네. 껐다 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껐다 켜서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냉정하게 볼게요. 제가 이 배구 기자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배구가 다시 월드 클래스 레벨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뭐 저희의 자녀 때부터 자녀 정도 아이들이 정말 지금하고는 정말 다른 트레이닝을 받아야 다음 그 아이 세대들이 지금의 세계적인 짧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년지 대계 세워야 된다. 지금 네. 합니다. 아니야. 10년지 대게 아니야. 20년지 대계야? 50년 50년 잡아야 된다. 봅니다. 당장 힘들다. 네. 근데 일본도 예. 잠깐 암흑기 있었거든요. 계획을 잘 세웠어요. 유스팀 강화하고 해외 지도자 영입하고 우리도 뭐 못할 건 없습니다.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